네, 안녕하세요. 테슬라 투자로 은퇴하기 아트라운TV입니다. 테슬라 주가가 오늘 5% 넘게 빠졌는데요. 낙심할 필요 전혀 없으십니다. 오늘 그래서 주제는요, 테슬라 1450불까지 간다.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고, 주가가 빠지나요? 그럼 추매하시라는 겁니다. 추매각이라고 말씀드리겠고, 기가 베를린 첫 차량이 1월 내 인도가 될 것 같아요. 아주 좋은 소식이죠. 이것도 말씀드리겠고, 독일 신차 판매량이 에서 테슬라가 폭풍 증가했습니다. 자, 독일 자동차의 본고장이죠. 여기서 폭풍 증가했다 말씀드리겠고, 눈길에서는 아직 좀 먼 것 같아요. FSD 베타 10.8. 자, 미지오 증권에서 목표가를 상향했습니다. 그리고 하와이에 슈퍼차저가 생겼다고 해요. 그리고 GM26대 테슬라 30만 8,600 무슨 뜻일까요?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우리 모두 부자가 되는 길입니다. 모두 아트라운 가족 되셔가지고요. 함께 경제적 자유 꼭 이뤄보도록 해요. 꾹꾹 눌러주세요. 네, 오늘 3대 주스 현황 먼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3대 주스 현황 다 안 좋습니다. 나스닥이 3% 넘게나 폭락을 했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 자, 10년물 미국 국채금리 많이 또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주에 부담을 주는 거죠. 그래서 큰 하락세를 보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럼 저희 한국인 투자자분들은 나스닥 기술주 중심의 투자를 많이 하고들 계실 겁니다. 그러면 좀 부담스럽죠. 이렇게 많이 빠지는 날 좀 힘드실 겁니다. 자, 이럴 때는 역시 금리 상승 요인을 뛰어넘을 수 있는 성장주에 집중해야 된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금리가 오르더라도 그것보다 더 많이 성장을 하는 주식이면은 그 금리 상승을 이겨내고 또 주가 상승을 이뤄낼 수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최근 5개월 동안, 네, 자, 국채 금리의 변동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다시 올타임 하이를 또 찍고 있어요. 1.7%까지 지금 오르면서 작년 한 뭐 11월 말 10월 말이네요. 10월 말 정도에 1.7을 찍었었는데 거의 그쯤까지 다시 왔다. 자, 아무래도 뭐 연준에서 올해 한 세 차례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고 말씀했죠.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게 지금 이렇게 반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 맵을 보시면은 기술주들의 폭락이 있었습니다. 기술주가 이렇게 기역자로 포진하고 있다 했죠. 다 거의 빨간색입니다. 자, 인텔을 제외하고는 인텔은 최근에 아주 많이 못 올랐던 주식이기 때문에 좀 오른 편이고 나머지들은 이제 많이 떨어졌다. 테슬라 오늘 5% 넘게 하락했고요. 애플도 많이 떨어졌어요. 마이크로소프트도 구글도 많이 떨어졌다. 그러니까 자, 다 같이 좀 떨어진 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경기 방어주들, 자, 텔레커뮤니케이션 여기 있죠. 자, 통신주들, 작년에 제일 못 올랐던 주식들, 자, 반등이 어느 정도 있었고, 자, 화이자가 최근에 안 좋았는데 좀 올랐네요. 그리고 그러니까 뭐 헬스케어랑 자, 방어주들 위주의 경기 방어주들 위주의 오늘 좀 상승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대부분 시장은 오늘 안 좋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나스닥 차트를 보시면 15,100까지 떨어지면서 3.34나 떨어졌어요. 지금 다시 한번 121선 테스트 하러 온 거죠. 자, 여기 121선 생명선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찍고 올라갈 수도 있지만 여기서 많이 하락 이탈하면은 자, 현금을 많이 준비해 두시고 테슬라 같은 좋은 주식들 추매할 준비를 하셔야겠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테슬라 일봉 차트입니다. 제가 이렇게 선을 그어 드렸었는데요. 자, 그 선 위에서 아직은 놀고 있습니다. 자, 확대를 해보면 1월 첫 거래일에 이렇게 갭을 만들어서 강력하게 상승이 있었는데 지금 아직 자, 이제 갭을 좀 채우는 모습이죠. 이틀 연속 음봉의 하락이 나오면서 갭을 채운 모습이고, 자, 이렇게 음봉이 나오면서 이때 거래량이 많이 터졌었죠. 뭐 14% 가까이 오르면서 그때 이제 뭐 많이들 올랐던 것들을 자, 이틀간에 대부분 또 수익을 많이 실현한 사람들이 있겠죠. 일단은 단타꾼들은 이제 많이 나왔겠다 이렇게 싶고, 그리고 이제 제가 60불 정도를 잡아드렸죠. 오늘 거기까지는 안 왔는데 한 1060불 정도가 한번 반등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미 2분기, 3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테슬라 주가가 잘 오르는 모습 다 지켜봤습니다. 자, 이번 달, 자, 4분기 테슬라, 21년 4분기 테슬라 실적 전망이 아주 잘 나올 걸로 보이죠. 실적이 잘 나올 걸로 보이기 때문에 자, 추매하는 시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1060불 정도, 그 다음에 뭐 한 진짜 많이 떨어지면 한 900불대 후반, 980불, 990불 뭐 이 정도까지도
혹시나 떨어지면 지금부터는 좀 추매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어쨌든 1060불 정도 전후로 해서 약 반등을 주지 않을까, 저는 그런 모습을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교훈을 얻은 바가 있습니다. 테슬라가 작년 1월에 계속 엄청 빠졌죠. 빠졌다가 올랐다가 다시 빠지는, 자, 40% 넘는 그런 하락이 있었습니다. 고점 900불 대비 40% 가까운 하락이 있었는데, 자, 이것을 다 견디고 이때 추매하신 분들은 이렇게 큰 상승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이때 많이 추매하신 분들은 거의 100% 가까이 수익이 나는 거예요. 저희는 이미 이런 교훈을 알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10년 동안 계속 상승할 주식이죠. 실적 상승이 가장 가파를 주식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주가 하락이 나오면 모아 가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최근에 뭐 기가 텍사스가 자 1월 달에 오픈한다는 소식이 속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가 베를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좋은 소식이 있었어요. 이분께서 이제 독일에 사시는 분인데, 자, 기가 베를린에 대해서 자주 언급을 해 주시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German Model Y Performance Reservation Holder, 자, 이미 주문하신 분이 있어요. 자, 독일산 모델 Y 퍼포먼스 예약자가 계시는데, 이분이 테슬라에게 연락을 받았어요. 2주 안에 딜리버리가 될 거라고. 2주 안이면 즉 1월이죠, 1월. 그러니까 기가 베를린에서 1월 내에 차량을 인도를 시켜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월 달에 기가 베를린에 매출 실적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죠? 아주 좋은 뉴스죠. 그러니까 이미 공장이 가동하고 있는 거나 다름없다. 오피셜하게 선포는 하지 않은 겁니다. 하지만 어쨌든 기가 베를린 독일산 모델 Y를 지금 2주 안에 인도받을 예정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가 베를린은 시험 생산과 차량 테스트를 이미 마무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격 딜리버리를 준비하고 있다. 아주 좋은 소식이죠. 자, 오늘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많이 빠졌는데 자, 1월 달에 1월 26일에 실적 발표가 있을 예정이죠. 미국 시간으로 1월 26일에 실적 발표가 있고, 그 다음에 관련해서 자, 기가 베를린 오픈합니다, 기가 텍사스 오픈합니다, 뉴스 뜨면 어떠겠습니까? 예, 주가가 당연히 올라가겠죠. 많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떨어질 때 조금씩 추매하셔라,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어요. 자, 주가 하락은 그냥 우리 태순이 태시기의 성격이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변덕스럽다. 그래서 변덕스럽게 좀 토라질 때는 좀 우리가 달래주고 다 가져가야 된다. 어떻게 가져가냐? 네, 추매로 가져가야 된다, 제가 말씀드리고 있죠. 자, 좀 전에 그 기가 베를린 독일산 모델 Y 퍼포먼스를 주문하신 분이 오스트리아 분이세요. 오스트리아. 자, 이분이 이런 레터를 테슬라로부터 받은 겁니다. 그래서 한 2주 안에 자, 뭐 받을 수 있으니까 자, 돈을 준비해 달라, 뭐 이런 메일이에요. 자, the Model Y performance has already been produced in Giga Berlin, but it's not shipped from Shanghai. 그러니까 독일에서 생산된 거고 중국에서 수입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중국산이 아니라는 겁니다. 독일산을 만든다는 거예요. 아, 좋겠죠? 그죠? 자, 게리 블랙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가 베를린과 기가 오스틴이 1월 내 아주 빠른 시일에 오픈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추매각이다. 실적 발표와 함께 공장 가동 소식까지 들려오면은, 자, 이럴 때 주가가 많이 떨어지는 오늘 같은 날 역시 추매각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테슬라 주가가 1450불까지는 제가 일단은 빠른 시기에 좀 올 수도 있다, 지금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좀 그렇게 보인다는 거고, 제가 이 표 자주 보여드리는데요. 이 빨간색 선이 EPS입니다. EPS가 이렇게 잘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forward EPS라고 했죠. 그러니까 자, 향후 1년간의 자, EPS를 보여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지금 current estimate, 그 최근에 추정치가 9불까지 올랐어요. 자, 1년 전에는 5.7불이었는데 9불까지 올랐다. 그러니까 뭐 57.75%, 거의 뭐 이 정도 엄청 많이 올랐죠. 그래서 9불까지 지금 올라있는, 지금 여기 있는 겁니다. 9불이니까. 근데 제가 보는 2022년 EPS는 10불이 넘긴다고 했죠. 그러면 이 빨간색이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이 빨간색이 이제 여기까지 올라간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올라가면 여기 이렇게 해서 주가를 그려봤을 때 이게 1450불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게 200불이니까 이 정도 올라가면 또 1400불이거든요. 그래서 1450불 정도로 지금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가 9불일 때 주가가 여기 있을 때가 880불까지 한번 떨어졌었죠. 근데 1110불에서 1200불까지 한 번에 올라왔습니다. 1월 그러니까 첫 거래일 날 바로 여기를 찍어버렸죠. 1200불을 찍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강아지 EPS랑 아니야, 강아지는 이제 주인이죠. 강아지는 주가고요. 이게 이 EPS가 주인입니다. 주인이 여기까지 가니까 강아지가 여기까지 주가가 떨어졌다가 이제 주인 따라 여기까지 올라온 거죠. 강아지 산책 이론이고 EPS가 어쨌든 이 빨간색이 여기까지 닿으면은 주가도 또 여기까지 올라가도록 만나겠죠. 지금도 여기서 만났으니까 주가하고 EPS 실적이 만났으니까 여기서 또 주가하고 EPS가 만날 겁니다. EPS가 먼저 여기까지 올라가겠죠. 그럼 주가가 여기 따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1450불까지도 올해 안에 충분히 올 수 있으니까 지금 주가가 떨어지면 좀 추매로 대응하셔라. 제가 한 1060불 정도 일단은 잡아드렸죠. 그 전후로는 좀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올 수 있는데 그래도 뭐 항상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나스닥 지수가 121선 지금 테스트에 들어갔으니까 거기에서 더 하락을 하게 되면 자 그래도 현금을 많이 준비해 주시면 좋겠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있죠. 자 그렇게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잠시 실적과 주가가 지금 여기 만났죠. 만나서 테슬라 주가가 지금 잠시 쉬어가고 있다는 거고 어차피 근데 포워드 EPS 견주 주인이 강아지 주인이 또 10불 EPS가 여기까지 올라갈 거니까 강아지가 여기까지 또 따라간다는 거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이게 팩트라는 거예요. 자동차 본가에서도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쪽에 이제 글씨는 잘 안 보이지만 제가 이거 말로 다 설명을 드릴게요. 이쪽은 일단은 2021년에 신차 판매 누계입니다. 독일의 신차 판매 누계고 이쪽은 이제 브랜드별로 2019년, 그러니까 2년 전에 신차 판매 누계입니다. 왜 2020년과 비교를 하지 않았냐? 2020년은 무슨 상황이 있었나요? 네, 코로나 상황이었죠. 코로나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수량을 보여주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자 비교를 하려면 2019년과 2021년을 비교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숫자가 좀 작은데요. 오버롤 독일의 전체 신차 판매가 21년에 19년 대비 27%나 감소했다는 거예요. 어떤 요인이 있었습니까? 반도체 부족 요인이 크게 작용했죠. 글로벌 공급망 부족, 자 반도체도 있었고 물류 대란도 있었고, 자 그런 코로나에 따른 그런 공급망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들 빠진 거죠. 자 보시면 아우디 31% 빠졌고 BMW 20% 빠졌고 포드는 제일 많이 빠졌네요. 54% 빠졌는데 주가 상승은 최근에 좋았죠. 벤츠도 33%나 빠졌어요. 자 그렇지만 우리의 테슬라는 어떻습니까? 270%나 상승했어요. 2019년 대비 2021년에. 자 이게 엄청나죠. 남들은 다 떨어질 때 270%나 상승했다. 이러니까 테슬라 당연히 사셔야겠죠. 지금 이렇게 수치로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폭스바겐이 26%가 또 떨어졌는데 테슬라는 270%나 상승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독일은 되게 콧대 높은 저기 자동차의 본가인데 뭐 독일의 그 유명한 기라성 같은 업체들이 지금 다 마이너스를 자국 홈타운에서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테슬라만 이렇게 상승했다는 게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가 베를린이 생기면 어떨까요? 네, 폭풍을 몰고 올 것입니다. 자, 지금 주가 하락에 대해서 힘들어하지 마시고 계속 추매하셔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항상 뭐 긍정적인 뉴스도 있으면 부정적인 것도 있는 거죠. 다 양쪽을 다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제가 맨날 테슬라 좋다고 좋다고 하지만 자, 안 좋은 것도 찾아보고 비교 분석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FSG 베타 10.8에서 8에 대해서는 제가 뭐 아이들의 생명을 구해줄 수 있는 정말 멋진 기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좋은 기술이 아직 눈길에서는 좀 먼 것 같아요. 제가 이 동영상도 봐봤는데 눈길에서는 FSD 베타가 헤맵니다. 잘 자기 제 역할을 할 수가 없던 거를 확인을 했어요. 자, 이거는 중요한 이슈죠. 어쨌든 완전 자율주행으로 나가려면 눈길이든 뭐 빗길이든 완벽한 운행을 할 줄 알아야 될 겁니다. 아직은 이 부분은 좀 갈 길이 좀 먼 것 같아요. 이거는 좀 더 좀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뭐 AI 기술만 좋다고 되는 게 아니죠. 왜냐 눈길은 물리적으로 미끄럽습니다. 그러니까 접지력이 떨어지죠. 그립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자동차 AI는 머리는 똑똑한데 뭐 타이어라든지 자동차 자체가 그립력을 받쳐주지 못하면은 뭐 운전을 제대로 못하는 거죠. 사람이 운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눈길에 운전을 하려고 하면은
자, 앞으로 똑바로 보고 긴장을 하더라도 제대로 된 운전이 안 될 때가 많죠. 차가 미끄러지기 때문에. 자, 그런 거는 있었다. 그러면 이거는 FSD 베타 10.8만으로도 또 할 수 없는 요인이라 할 수 있겠죠. 머리가 아무리 똑똑해도 차량 기본 부품들이 받쳐주고 해야 되니까. 자, 그런 거는 역시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보완해야 될 요소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제 눈길이 있으면은 자, 이 AI가 길을 잘 파악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 이제 길에 선들이 있겠죠. 도로 라인이 있는데 그게 안 보이지 않습니까? 눈길로 덮여가지고. 그래서 그런 게 있는데 그래도 그나마 FSD는 낫죠. 다른 라이다 이런 진영들보다. 왜 그러냐? 눈으로 보고 사람과 같이 행동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죠. 자, 이런 사물들을 AI가 판단을 합니다. 이게 무엇이고, 이게 자동차고, 이게 나무고, 이게 강아지고, 뭐 이런 것들을 다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인명 피해는 안 나게끔 만든다는 거죠. 자, 지금 운전을 제가 못하니까 운전해 주세요. 이렇게 제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어찌됐건 이런 뉴스도 있었다. 이거는 뭐 테슬라 AI에만 해당되는 뉴스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이러한 것도 좀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요인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오늘 주목할 뉴스들로요. 미주호 증권에서 테슬라의 목표가를 기존의 950불에서 1300불로 상향을 했습니다. 자, 2022년에 당연히 납품이 증가하죠. 150만 대까지 증가할 예정이고 4680 배터리 셀 생산이 아마 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안에 되겠죠. 그리고 사이버 트럭이 2022년 말에 출시할 것이다. 그러면 연말에 또 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즈호 증권에서는 오스틴과 베를린에서의 새로운 생산 능력 추가로 테슬라의 2022년을 긍정적으로 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테슬라가 하와이에는 슈퍼차저가 없었나 봅니다. 그래서 요번에 1월 4일에 얼마 안 됐죠. 뭐 이틀 전이네요. 그때 이제 슈퍼차저를 하와이에 이렇게 개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50개 주죠. 50개 주에 이제 모두 슈퍼차저 네트워크를 가동한 중요한 날이었다. 이렇게 짤막한 뉴스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 뉴스입니다. GM26 테슬라 30만 8,600 무슨 뜻일까요? 자, 4분기 인도량을 말하는 겁니다. 4분기에 전기차 인도량은 GM은 26대밖에 못했어요. 근데 테슬라는 30만 8,600대나 했죠. 이게 바로 GM과 테슬라의 차이인데 GM의 CEO 메리 바라 이분 여성 CEO죠. 이분은 자, 아직도 우리가 EV를 리드하고 있다.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게리 블랙이 얘기합니다. 예, they lead. 그러니까 GM이 리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26대밖에 4분기에 인도를 못했다. 이렇게 좀 조롱을 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4분기 26대밖에 인도를 못했는데 그래 너희 리드해 이렇게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게리 블랙이 하는 말은 뭐 너무 브랜드가 복잡하다는 거예요. GM 내에 다양한 브랜드가 있죠. 뭐 캐딜락이 있고 뭐 험머도 있고 뭐 쉐보레도 있고 되게 많죠. 쉐보레 볼트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GM이 그냥 새로운 뭐 브랜드, EV 전용 브랜드를 하나 만들어서 뭐 볼트가 됐건 아니면 이름을 좀 더 멋있게 해서 EV 전용으로 하나 만들어서 쭉 라인을 뽑아내면 더 좋을 것 같다고 이제 게리 블랙도 얘기하고 저도 그렇게 좀 생각을 하는데요. 기존에 뭐 캐딜락, 실버라도 험머 이런 브랜드를 계속 가지고 쓰면은 이제 내연기관 브랜드랑 헷갈린다는 거죠, 사람들이. 자, 고객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많이 생각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고객들은 예전에 이름을 기억하기 때문에 뭐 친숙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는 정말 EV 회사다 이렇게 이제 표명을 했었죠. GM이 자사 CI 로고도 바꾸면서 우리는 EV 전용 회사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아직도 이름들은 다 뭐랄까요? 자, 내연기관 관련된 이름으로 보이니까 오히려 고객들의 그런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에 대한 혼란이 있을 수 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GM은 26대, 테슬라 30만 8,600대라고 합니다. 4분기에. 자, 이렇게 알아봤고. 어찌됐건 오늘 테슬라 주가가 많이 떨어졌지만 지금 자동차 본가에서도 테슬라가 270% 상승,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이것도 말씀드렸죠. EPS 요인도 말씀드렸고 실적이 이렇게 앞서가면 어쩔 수 없습니다. 주가는 따라 올라가요. 그러니까 자, 매크로 이슈, 금리 상승 등으로 인해서 성장주에 하락이 오면은 자, 추매로 대응하셔야 이때 880불 자, 얼마 안 됐습니다. 12월 말이었죠. 이때 뭐 샀으면은 벌써 얼마입니까? 880불에서 1200불까지 올랐으니까 한 번에 막 20, 30%한 뭐 2주 안에 뭐 올랐죠. 뭐 그렇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이렇게 알아봤고요.
기가 베를린, 기가 텍사스 오픈이 임박했습니다. 자, 주가가 떨어지면 추매로 대응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제가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꾹꾹 눌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